오늘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면서 배우는 파이썬과 40개의 작품들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기본 문법 배우고 있는 중이었는데 응용 프로그램을 배우고 그러면서 또 기본 문법 배우고 그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화 프로그램 만들기, 오토마우스를 활용한 웹페이지 자동화, 이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마우스의 좌표를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네이버에서 자동으로 서울 날씨를 검색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고요. 서울 날씨 화면을 자동 캡처한 다음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역 날씨를 자동으로 검색한 후에 저장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이런 활동도 페이지를 검색을 하거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이런 종류의 활동들, 입력 장치 중에 키보드랑 마우스가 있는데 마우스를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요거를 내가 손으로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움직인다면 요게 이제 패턴화 되어 있는 반복적인 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죠. 그래서 그 오토마우스 기능이라는 걸 파이썬에서 한번 구현을 해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는 이제 창의력의 영역이지만 일단 기본적인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처럼 파이썬을 구동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를 띄워보겠습니다.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코드를 한번 따라서 입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토마우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 모듈을 가져오겠습니다. 파이 오토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요 그래픽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화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자동화 모듈, 이걸 가져오겠다. 근데 바로 임포트 타임 해줬어요. 임포트 타임을 치려고 한 걸 어떻게 알았지? 좀 신기한 세상이에요. 임포트 타임 이렇게 탭 눌러주면 추천해준 걸 그대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타임을 쓸 계획이었을 때만 탭을 하는 거예요. 지금 타임 이게 뭐냐? 타임을 입력할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임 슬립을 입력할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걸 입력해 주겠습니다. while 다음에 true를 치면 while이 반복 기능이 있는데 무조건 반복을 해라 였어요. 왜냐면 while 다음에 오는 조건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건데 그 조건이 true이면 반복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true는 true니까 무조건 반복을 하게 되겠죠.
여기다가 프린트 바이오토 GY 점 포지션, 일단 위치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도 함수라서 가로가 필요하고요, 프린트도 함수라서 가로가 필요해서 가로가 2개가 쳐졌습니다. 이제 타임 슬립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런 시켜보겠습니다. 누르는 거 잘못 눌렀더니 날아가 버렸어요. 다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쪽 화면에 뭔가를 설치를 계속하고 있죠.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에러가 발생을 길게도 했어. 이렇게 길게 발생했는데 무슨 에러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복사해. 복사한 다음에 원래는 구글링을 하는데 요걸 챗GPT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고 다시 이걸 분석해줘야지. 카피 새로 쓰기. 한글로 써줘라.
파이썬 스크립트가 X 라이브러리 및 등등 오류를 쭉 만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초기 오류는 요때 발생하고, 그런 다음 요걸 가져오는 중에, 이걸 가져오는 중에, 이거는 임포트잖아요. 임포트 할 때 다른 예가 발생합니다. 얘가 이걸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미 이때 얘를 가져올 때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그 이유도 줄줄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걸 못 가져오는구나. 저걸 못 가져오고 있어요. 저걸 못 가져오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는 어떻게 하죠? 쉘에서 할 수 있나? 설치를 하는 명령어가 install, pip install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작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런 시켜보겠습니다. 같은 에러 발생하고 안 되죠. 네.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자, 왠지 될 것 같은 걸 써보도록 합시다. 구글에서 구글 콜앱이라고 검색하고 구글 콜앱 링크를 누르면 뉴 노트북을 띄울 수 있는데, 요걸 한번 띄워서 여기서 실행이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입력했던 코드를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주고, 실행은 재생 버튼. 이것도 에러가 나요. 이걸 가져올 때 그냥 에러가 나요. 그러면 이것도 앞에 설치를 할 수 있나? 이걸 설치를 해보고, 여기 빨간 줄이 쳐졌길래 하는 일이에요.
뭔가 메시지가 성공적인 느낌이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에러잖아. 설치를 성공적으로 했는데도 왜 에러가 나니? 이번 원인이 뭐야? 한글로 써줘라. 아까도 비슷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가 문제인가 싶어서 첫 번째를 건너뛰고 해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두 번째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X 서버를 가리키는 디스플레이 환경 변수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객체를 만든다. 제가 보고 있는 이 모니터 화면을 파이썬도 보고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 X 서버라고 부르는 그래픽 그 서버 기능을 하는 요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저 파이오토 GUI 모듈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요걸 액세스할 수 있는 환경에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웹 기반 툴들은 나의 디스플레이에 접근을 못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 문자로만 통신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요 문자들만 주고받고 있는 상태여서 그래픽을 통째로 이제 주고받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거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이해를 하려면 조금 쉽지는 않은 얘기일 것 같아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인터넷 기반 툴들은 코드만 주고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문자만 주고받고 있는 근데 모니터를 통째로 주고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다 보니까 애초에 그렇게 생겨 있는 통로가 아닌데 통로 자체에 문자는 통과를 할 수 있지만 그림은 통과를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그림이라기보다는 그 지금 보고 있는 모니터 자체가 통과를 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요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 엑스포워딩을 X 서버를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저 인터넷 툴들한테 주던지 나의 모니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던지 아니면 저 인터넷 기반 툴이 아니라 그 나의 컴퓨터 자체에서 구동되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을 하던지 이런 방식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가 전혀 될 것 같지 않지만 일단 추천을 한번 해줬으니까 요 기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추천을 한번 해줬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코드 해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붙여놓고
역시 오류가 나요.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은 이 동작이 어, 원활하지 않다. 요런 류의 웹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원활하지 않다. 그런데 나의 컴퓨터에 파이썬 구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좀 해야 되겠다. 파이썬도 설치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걸 먼저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개발 환경 구성부터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직접 개발 환경을 구성해보자. 이건 지금 웹에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이것도 이제 웹에 개발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컴퓨터 자원을 빌려 쓰는 내용이었고, 지금 그 그래픽을 직접 다루고 싶은 생각이 들자 웹 기반 환경들이 어려운 에러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럴 바엔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들을 갖추고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VS 코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구글에 검색을 해봅시다. 구글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요거를 일단 들어가.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아. 또 일단 다운로드 받아. 그 다음에 자기 운영체제에 맞는 걸 설치를 해요. 맥킨토시는 이걸 설치를 하고, 윈도우는 이걸 설치를 하고, 이건 리눅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고 있어요.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저걸 설치를 해야 되겠죠? 설치를 하기 이전에 일단은 네, 이전 아니고 그냥 설치해 봅시다. 자, 동의합니다. 다음 바탕을 걸어가기는 만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편해서 설치를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옵션으로 설치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종료 자동 실행 뭐죠?
이건 지금 VS 코드라는 개발 환경이에요. 통합 개발 환경. 파이썬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다른 언어도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C, 자바, 자바스크립트, HTML 이런 언어들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파이썬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파이썬도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파이썬 설치는 어떻게 하냐? 요 왼쪽에 있는 아이콘 중에 요 익스텐전 요거를 설치. 인기 있는 걸 자동으로 띄워줬네. 파이썬 요거를 설치, 아니면 여기다 검색해서 파이썬 검색을 해도 나와요. 요거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 설치 중. 인스톨링.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됐어? 됐어. 이렇게 설치가 쉽다고? 불안한데? 한글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끔 한글을 사용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요. 일단 설치를 해봅시다. 필수는 아니지만 이것도 설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설치가 됐으니까 재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껐다 가. 프로그램에서 설치가 된 걸 VS 코드 코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띄워 VS 코드를 띄워 VS 코드 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오픈 폴더를 하나 열어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무슨 이름이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컴퓨터 코딩. 한글을 성공적으로 잘 인식해야 될 텐데. 부르니까 아직 이 컴퓨터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컴퓨터 코딩 일단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코딩. 만들고 여기 이제 파일 생성을 하고 싶은데
new file 에서 test.py 이 폴더에 생성을 하기로 합니다. 여기다 생성을 하기로 하고 작동하는지 보려고 프린트 hello run 헬로 나왔구나. 실행하면 나와요. 이렇게 실행이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웹 기반으로 개발하던 것을 저희 컴퓨터에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니까 이전에 잘 작동했던 코드를 불러다가 잘 될지 안 될지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짰던 코드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였지? 9구단? 네, 9구단 프로그램 복사해서요 VS 코드에 붙여넣고요 여기 run 다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입력하세요. 424 틀렸습니다. yes 종료합니다. 작동을 잘 하고 있어요. 그렇군. new file test2 py 그러면 여기선 다시 9구단이 아니고 이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새로 파일을 만들고 오케이 헬로 얘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면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실컷 입력했으나 실패했던 그거 이거였나요? 이름을 아무렇게나 정해놔가지고 기억을 할 수가 없네. 요거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마우스 위치 하나 받으려고. 자, 마우스 위치를 받아보겠습니다. run. 이게 또 에러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줄부터 요런 모듈이 없다. 여기 어떻게 해야 돼? 모듈을 불러와. 모듈? 어떻게 불러오지? 지금 터미널에서 에러 메시지를 그냥 다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 얘가 문제야. 아웃풋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포트, 여러가지 화면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터미널에서 직접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모듈이 없다고 해서 아까 챗GPT가 알려줬던 두 번째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해라 라는 명령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줄줄이 내려가면서 설치를 하고 설치가 잘 됐다 라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해보자. 뭐죠? 설치했잖아요. 설치했는데요. 왜 문제죠? 여기 이제 에러가 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환경 변수 같은 뭔가 이게 지금 요 VS 코드는 개발 환경이잖아요. 개발 환경이고, 이 구문을 해석하는 핵심 언어는 파이썬인데, 파이썬하고 개발 환경하고 매칭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오류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폴더이고요. 폴더에 만든 코드는 잘 들어가 있는데, 새로 설치한 모듈 같은 것들이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썬 폴더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불러오는 게 지금 안 되는 거니까 설치는 했는데 불러오는 게 안 될 때, 그러면 이제 불러와야 될 폴더의 경로를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경로 설정을 잘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은 환경 변수라는 것을 잘 설정하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요걸 해석하려고 하는 인터프리터를 잘 잡아주는 건데, 환경 변수 설정하는 것보다는 인터프리터 잡아주는 게 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P를 눌러주고요. 컨트롤 시프트 P를 눌러준 다음에 나와 있는 창에 셀렉트 인터프리터, 요걸 이제 입력을 하면 자기 컴퓨터에 설치된 파이썬 버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 개를 설치해 놔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설치한 거랑 메인으로 쓰고 있던 거랑 이제 충돌이 나서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9, 10, 11, 12 막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처음 설치한 거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걸로 생각이 돼요. 원래 요런 이제 예를 들어서 12 버전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똑같은 에러가 나는데, 다시 인터프리터를 거기 P 아니고 메인 화면에서 컨트롤 쉬프트 P 이렇게 눌러서 10이 아니고 11 얘도 에러고요. 다시 10을 선택하고 다시 이거 런 시켜보니까 작동을 해요. 이게 지금 마우스 좌표를 읽는 거예요. 여기 이제 X, Y 평면이라고 생각하고 마우스가 제일 모서리로 가 있으면 0,0 이렇게 읽죠. 근데 숫자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거 바꿔볼게요. 1초 이렇게 하고 다시 런 시켜보겠습니다. 1초 반영이 안 됐어. 중지는 중지 하는 게 없네. 이런 네모 버튼이 좀 떴으면 좋겠는데. 그냥 여기서 컨트롤 C 하면 그냥 종료가 됩니다. 터미널 작동되고 있는 화면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중지가 된다. 자, 요거 1초 또 빨라. 2초. 자, 이렇게 해볼게요. 처음에 1824에 136이었고 요 위치로 가면 0,0이에요. 그러다가 X축으로 점점 옮겨가면서 제일 끝까지 가면 0부터 1919까지 해서 1920이구나. 그리고 밑으로 또 쭉 내려가면 I도 내려가서 이렇게 1080, 1920에 1080 각자 이제 모니터 해상도마다 좀 다른 숫자가 나올 건데 이렇게 이제 마우스가 있는 위치를 불러오게 될 수 있다 라는 걸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반복하고 있으니까 2초 쉬고 계속 이 위치를 읽어오는 그런 코드였습니다. 코드는 간단했는데 이 개발 환경과 파이썬을 설치하는 거랑 그 둘을 매칭시켜주는 작업이 지금 에러가 나는 분들도 있고 안 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안 나는 분들은 좋군 이러면서 따라 하시면 되고, 나는 분들은 같은 종류의 에러이면 좋겠지만 혹시 다른 오류일 수도 있으니 오류가 나는 것들은 캡처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해결 방법을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의 위치를 읽어왔어요. 이제 그러면은 날씨 정보를 읽어오고 싶어 했잖아요. 날씨 정보를 읽어오는 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를 하면 좋을 함수들이 있지만 일단은 실전 예제를 입력을 하면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일을 새로 하나 또 만들고, import 파이 auto GUI, import 파이 auto GUI 이렇게 모듈 하나 불러올 거고요. 또 얘가 시간별로 활동하는 게 중요하니까 타임도 불러올 거고요. 그 다음에 종이를 자를 거구나. import pay, 종이가 아니었네. 파이퍼 클립, 이런 걸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파이오토 GUI에 있는 함수를 하나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ove to 어디로 move 할 거냐면,
1241에 206. 이게 지금 책에 있는 아까 40가지 예제들이라는 책에 있는 숫자를 따라 쳐보고 있는데, 이건 책 저자의 컴퓨터를 기반으로 쓰여진 숫자여서 저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에러가 나면 그때같이 수정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무브트니까 정황상 1241,206의 좌표로 마우스를 옮겨라, 요런 느낌이죠. 오케이. 파이 오토 GUI 클릭. 옮겼으면 클릭해라.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이거 클릭을 해주는구나. 그 다음에 쉬어. 타임 슬립. 슬립이라는 건 타임에 포함된 거고, 클릭이라는 건 저 파이오토 GUI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슬립 안에는 몇 초 쉴 건지를 정해줘야 합니다. 1초. 뭔가 이거 약간 잘 만들면은 티켓팅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매크로? 수강 신청을 자동으로 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그죠? 티켓팅 자동 매크로 불법인가? 예, 죄송합니다. 헛소리를 했습니다. 카피. 뭘 카피? 서울 날씨를 카피. 아까 한글 설치했으니까 이게 잘 되길 바라면서 왠지 또 오류가 날 것 같은데. 서울 날씨를 카피해서 여기서 뭐도 해주냐면 마우스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키보드도 눌러줘. 컨트롤 V. 이렇게 하고 또 쉬어. 타임 슬립. 쉬는 시간도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제깍제깍 반응을 하는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가 있어서 저희 컴퓨터에 잘 맞춰가지고 설정을 해놔야 합니다. 또 얘를 불러다가 right. 뭘 써? 어디다 써? 왜 얘는 핫키가 아니야? 엔터를 써. 쓴다기보다 그냥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쉬어. 이렇게 입력을 해봤어요. 무슨 일이 생길까? 일단 요걸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 얘랑 인터넷 창을 하나 띄워두고 네이버에 접속을 한 다음에 네이버에 접속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검색창의 좌표. 검색창의 좌표 어떻게 하라니? 검색창의 좌표를 알아내려면 아까 코드를 써야 되는구나. 자, 실행해서 이 위치잖아요, 이 위치.
387에 220이었잖아. 아니네. 책에는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 그럼 뭐 달라지나? 1349에 221. 1349에 221. 그러면 여기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얘는 컨트롤 C 해서 중지해 놓고, 까먹었어. 1349에 221. 그럼 얘는 그냥 실행하려고 해도 애초에 안 됐던 거죠. 1349에 221. 이게 자기 컴퓨터마다 다르니까 자기 거 환경 설정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좌표를 읽어내는 코드를 가지고 지금 네이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요런 이제 화면에서의 창에 마우스를 맞춰놓고 좌표를 읽어서 이렇게 해봤어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놓고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하면, 실행하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줘볼까요? 뭐 했어? 했어? 다시. 제가 안 했습니다. 여기 뭔가를 자동으로 입력했어요. 실행. 마우스가 옮겨갔어요. 마우스가 이 자리로 옮겨가서 서울 날씨를 하고 치고 엔터를 쳤더니 이 화면이 뜬 거예요. 오, 신기하네. 검색까지 자동화 됐어요. 검색까지. 그러면 검색한 것을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야? 이 화면을 자동 캡처를 해봐야 되겠다. 자동 캡처를 한 다음에 저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적인 호기심에 이런 데이터를 계속 저장해 놓으면 날씨가 이렇게 변하는군 하면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예제니까요. 실질적으로는 날씨 화면보다는 주식 화면 같은 걸 캡처해서 저장하는 게 더 피로도가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요렇게 이제 나왔는데, 다시 원래 그 메인 코드를 이용해서 화면을 캡처할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capture를 하면 좋을까라는 걸 정하는 거죠. 자, 일단 실행을 시켜서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을 캡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990에 277부터 왼쪽 상단,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1658에 928까지 제가 해보려고. 그러면 다시 아까 이 화면으로 돌아가서 여기다 이제 몇 줄을 더 쳐보겠습니다. 뭘 할 거냐면 스크린샷을 할 건데요. 다음표 10. 근데 다운표 아니고 하나만 치고, 그리고 점, 여기다 폴더를 하나 정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날씨, 웨더,
웨더 서울 날씨 .png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쉼표 범위 설정 리전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까먹었어. 이런 이게 메모를 하면서 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군요. 끝나는 게 아까 1658에 928이었나요? 1658에 928까지. 오케이. 그럼 시작하는 건 얼마였냐? 시작을 알려줘라. 시작. 에이. (990에 277) 이 메모 안 해놓으면 이렇게 힘듭니다. 예, 메모를 해가면서 합시다. 277. 네,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실행. 뭐요? 실행했어?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지? 중간에 막 에러도 났는데. 이게 원래 화면 기반이어야 되는데 여기선 아까 검색창 위치 요쯤 가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클릭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에러 났어. 뭐 여기 서울 날씨를 입력할 수도 없어. 엔터를 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지만 스크린샷은 할 수 있지. 차례차례. 앞에가 실행이 안 됐다고 뒤에가 안 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럼 요걸 실행을 했어야 돼. 그러면 나의 폴더 밑에 생겼어? 안 생겼어. 왜냐면 웨더라는 폴더를 안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웨더라는 폴더를 다시 만들어. 새로 만들기 폴더 웨더 다시 실행시켜 보았습니다. 근데 또 에러야. 이번에는 이거 리전을 리전이라고 안 쳤구나. 리전 다시 자 하자 다시 런. 또 에러야? 아, 10 없어. 10 이 체포 그대로 따라치느라고 다시 난 웨더라고 만들었으니까 웨더. 그러면 폴더 다시 가서요. 문서에 어디였지? 컴퓨터 코딩. 됐어. 이렇게 됐어. 근데 내가 원하던 화면이 아니잖아. 난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시작 위치는 얼추 맞은 것 같은데 끝나는 위치는 왜 이 모양이 아니죠? 끝나는 위치가 범위가 좀 넓은데? 근데 봤더니 이 그림의 사이즈가 1658, 928이에요. 요 아랫부분에 보니까 이게 끝나는 부분을 적어주는 게 아니고
저 값을 적어줘야 되는 거구나. 사이즈의 값을. 근데 사이즈의 값을 어떻게 해? 요것은 계산기입니다. 강력한 계산도. 끝나는 값하고 빼면 되잖아. 이렇게 빼면 돼. 그러면 알아서 계산해줘. 이거 유일하게 좋은 점이다. 자, 얘를 실행. 그러면 덮어 쓰나요? 다시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놨던 컴퓨터 코딩 폴더에서 웨더 밑에 가면 새로 덮어 썼지만 사이즈는 비슷하지만 쓸데없는 걸 저장했다. 왜냐면 네이버 화면을 안 띄워놨기 때문에. 다시요. 반반. 자, 네이버로 돌아가서 실행. 왜죠? 이 위치가 그 위치가 아닌가요? 네이버. 이 위치인데, 이 위치. 이 위치에서 입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여기다 아까 이상한 걸 입력을 했구나. 화면을 놔뒀을 때. 네, 다시요. 오, 이번엔 성공적인가? 오, 성공적이에요. 요 화면을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오. 그런데 이게 뭔가 같은 코드를 쓰고 싶은데 컴퓨터를 쓰다가 노트북을 쓰다가 막 이렇게 하면은 바뀔 수 있잖아요. 값이 바뀌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 변수를 좀 사용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요거 앞에다가 스타트 x, 스타트 y, end x, end y 이렇게 지정을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990, 277, 1658, 그 다음에 얼마였지? 990 이렇게 쓰고요. with x는 end x 빼기 start x with y는 end y 빼기 start y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바꿔놔 봅시다. start x에서 출발해서 start y에서 출발해서 with x만큼 with y만큼 이렇게 실행을 해보자. 그러면 서울 날씨 말고 놀러 가고 싶다. 서귀포 날씨.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걸 확인하려고요. 자, 실행.
흐리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되지 않았죠? 된 건가요? 아, 됐네. 됐네. 근데 왜 서울 날씨지? 아, 여기가 서울 날씨라서 여기가 서귀포 날씨가 됐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저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파일 네임은 서귀포 날씨. 변수들을 이렇게 여기에 파일 네임 네임 이번엔 부산 날씨. 여기에 파일 네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받잖아. 다운표 플러스 파일 네임 플러스 다운표 이렇게 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날씨가 될 것인가? 에러 났어요. 어디서부터 에러야? 총체적 난국이 안된대 안된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래. 너무 많이 갔어. 실행을 시켰어요. (26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까지는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문자열도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뭔가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하면 될 줄 알고 막 써본 거죠. 한글로 써줘라. 스크립트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타가 있었어요. 오타도 수정해줘. 파일 이름을 문자열로 지정해야 되는데 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운표로 둘러싸야 합니다. 경로를 잘못 설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보세요. 파일 네임으로 쓰고 여기에서 경로를 다음과 같이 해보자. 네? 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한 거 같은데. 카피 코드. 여기가 잘못됐구나. 실행을 해봤어요.
여전히 에러가 난 것 같은데. 어? 챗GPT가 알려준 대로 했더니 에러가 나지 않았어요. 뭐가 달랐지? 부산 날씨 말고 지금 이 코드는 에러가 나는데, 그쵸? 그런데 new file test for 부산 날씨 아니고요. 이 친구가 짜준 코드 이렇게 해놓으면 에러가 안 나요. 엄한 데다 부산 날씨를 자꾸 입력을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에러는 안 나요. 그러면 두 코드의 차이점을 봅시다. 이 코드였고요. 이 코드였어요. 임포트 모듈 해오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타임슬립까지도 똑같고요. 변수를 받았는데 변수를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 얘를 따옴표 안에 넣어야 돼. 문자열이라서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넣을 땐 또 이 안에는 따옴표 없이 넣어. 따옴표까지 들어가 있는 게 한꺼번에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엔터 치는 거 똑같고요. 숫자 입력하는 거 똑같고, 얘는 슬래시가 두 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꿔놓고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에러 났어. 왜지?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나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 부산 날씨 이상한데 캡처하고 있죠? 이상한 거 쓰고 있으니까요. 네이버에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고요. 실행. 오케이, 부산 날씨. 이런 식으로 문자열도 계속 바꿀 수 있구나, 변수로. 그럼 내가 시간도 입력을 하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 위치의 정보를 웹에서 검색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게 되게 단순한 자동화 동작이구나. 일단 이 가져온 걸 뭐에다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져와 봤어요. 오케이. 아까 뭐 move to 할 때 move to에 써있는 숫자들도 변수로 받을 수 있겠죠. 문자열 변수와 숫자 변수가 차이가 좀 있다. 네. 자, 이번에는 지금 궁금한 날씨가 많아요. 궁금한 날씨가 많아.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지의 날씨가 좀 한눈에 다 잘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날씨들을 여행지별로 다 가져오고 싶어요. 그런 코드를 좀 만들어 봅시다. 자, 웰컴, 뉴 파일,
테스트 5 파일.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서 앞에 쳤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가져올 건데, 일단 앞에 세 개는 똑같이 가져오고요. 일단 전체를 다 복사할까요? 전체를 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수정하는 방식을 선택해 봅시다. 일단 여기저기 가보고 싶은 도시의 이름을 쳐보겠습니다. 요 위치에다가 쳐볼게요. 지역 에어리어 하와이 핀란드 파리 뉴욕 검색이 되긴 되나? 오, 되네. 돼요. 일단 써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봤고, 그 다음에 아까 요 루트할 요 위치도 지정을 하면 좋겠어서 검색한 서치 X 서치 Y 이렇게 해놓고요. 얘는 1349 22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바뀌어야 되겠죠? search 내가 방금 전에 만든 걸 얘가 가져왔어. 오케이, search Y 또 가져왔어요. 요걸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행동들을 할 건데 요 변수들도 좀 정리해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수들 정리를 좀 해보았고요. 그러면 이 행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루트 한 다음에 클릭하고 쉬고, 그 다음에 요 변수들을 가지고 가서 근데 부산 날씨만 할 게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에어리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얘를 하고 싶단다고 해줘?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해줘. 그리고 하이퍼 클립 똑같이 하고, 컨트롤 V 똑같이 하고, 엔터 똑같이 치고, 지정 경로도 파일 네임 계속 똑같이. 이름이 바뀌면 다른 정보를 써줄 테니까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 그리고 실행해. 실행했어? 지금 누가 봐도 총체적인 난국이죠. 어디서부터 에러야?
그냥 다 에러야. 이거 5번째 거 실행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 뭐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안 되고 있어. 요게 웹 기반이면 웹의 코드를 그대로 불러다가 분석을 잘 해줘가지고 좋은 것 같은데 내 컴퓨터의 개발 환경은 또 그런 면에선 단점이 있네. 복사도 잘 안 되네. 그러면 얘를 또 그냥 전체 복사해서 GPT한테 넣어보겠습니다. 뭐가 문제냐? 코드를 넣어보고 에러를 잡아달라. 가루가 없어. 가루를 넣어야 돼. 그리고 이건 뭐지? 에어리어 제로. 갑자기 반복문. 그렇구나. 반복문을 써야 하는구나. 자, 수정해준 코드를 다시 카피 해서 여기다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이 엉망진창인 코드 말고 새로 만들어서 테스트 6 이렇게 해놓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쪽 아니고요, 왼쪽에다 갖다 붙여놓고 네이버 띄워놓고 실행. 하와이, 핀란드, 파리. 되게 신기하네. 위치가 계속 바뀌었는데도 그냥 똑같이 인식하네. 날씨를 치고 싶은 거였잖아. 근데 여기가 날씨가 아니라서 안 됐어. 이 반복문을 쓰면 순서대로 해주는군요. 그런데 날씨라는 말을 여기다 일일이 계속 날씨 쳐도 되지만 어쨌든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하나를 더 설정해서 웨더는 에어리어에 다카 더하기 날씨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날씨를 해주지 않겠어? 띄어쓰기 이렇게. 그러면 에어리어에 4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로케이션이라는데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아까 파일네임이라고 했던 거예요. 제 맘대로 그걸 로케이션이라고 다시 추천해줬어요. 챗GPT가 여기 로케이션을 넣고 여기 로케이션을 넣어서 계속 저장을 해줄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반복문이 사용이 됐어야 되는 거고, 그 반복문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for문을 사용을 했고요. for location in area. 그럼 에어리아에 있는 걸 차례차례 로케이션에 집어넣고 요거 한번 하고 또 집어넣고 또 한번 하고 또 집어넣고 또 한번 하고, 그럼 여기 이제 총 4개의 변수가 있으니까 4개를 이 문자를 각각 받아가지고 넣겠다. 이런 시나리오인 거죠. 자, 그럼 다시 시작. 안 됐어. 안 됐어. 실패했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에어리어 웨더. 자, 다시 실행.
또 에러야. 이거 안 돼, 이거. 다운표 치고 아주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았었는데 안 돼요. 다시 GPT한테 또 물어봐. 뭐야, 똑같잖아. 똑같지만 똑같지 않다. 플러스 날씨를 뒤에다가 붙여라 라고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뭔 차이야? 하와이에다 날씨 붙이고 핀란드에다 날씨 붙이고 파리에다 날씨 붙이고 뉴욕에다 날씨 붙이면 되잖아. 그런데 얘는 가로 안에 4개나 들어있구나. 근데 이 날씨 붙이는 걸 요 안으로 집어넣으면요, 그러면 로케이션은 한 번에 하나씩이니까요. 하와이에 날씨 붙이고 핀란드에 날씨 붙이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제로이고 제로야, 그러면 하와이에 날씨 붙이는 것만 하는 건 돼? 이건 돼? 얘를 1, 2, 3, 4. 근데 이럴 거면 반복문을 안 쓰죠. 이렇게 일일이 쳐줄 거면. 이해는 되는가? 이것도 에러야. 이것도 에러야. 왜죠? 에어리어 웨더가 디파인 되어 있지 않아서. 디파인 해. 그럼 디파인 해. 자, 여기 어디께다가 그냥 해봅시다. 에어리어 웨더 디파인. 오케이. 자, 얘는 왜 되지 않죠? 디파인을 잘 한 것 같은데요. 이거 다시 얘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 알려줘. 디파인을 할 때, 얘가 이렇게 배열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로를 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는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하라고 추천하네요. 이런 짓은 하지 말라고. 되게 이상한 일이라고. 근데 아무튼 해보고 싶으니까 하지 말라는 건 계속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리스트 밖에 있다고요? 인덱스 out of range 0, 1, 2, 3 0, 1, 2, 3 프린트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0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와이가 들어있어요. 0에 들어있는 건 하와이가 맞아요. 1에 들어있는 건 핀란드가 맞고요. 그래서 0, 1, 2, 3 들어있어요. 3에 들어있는 건 뉴욕이겠죠. 그래서 문자열들이 각각 들어있고요. 그렇게 생겼는데 주석으로 닫았고요. 얘는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3개를 할당을 할 건데요. 새롭게 4개를 할당을 할 건데 이렇게 4개. 요런 게 가능하니까요. 문자열이 가능하니까 얘도 해보려고 이렇게 썼단 말이야. 요런 걸 만들어 놓고요. 문자를 이렇게 그래 놓고 했어. 근데 안 돼. 실패. 이런 건 성립하지 않음. 왜 않음? 하와이에다가 날씨의 문자열을 더해. 그러면 얘는 하와이 날씨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프린트 에어리어 웨더 제로. 네,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1, 2, 3, 4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 라인을 이 밑에 가서 쳐도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왜냐면 그 윗줄에서부터 17번째 줄부터 에러가 났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쓸 수 없다. 그러면 이건 가능하냐? 쉼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0 1 2 3 이렇게 넣는 건 가능하냐? 실행. 얘는 돼. 얘는 왜 돼? 문자열을 다루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요런 이제 좀 무식한 방법을 써봤는데 아까 챗GPT가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 좀 아니야. 폼은 쓰는데 날씨를 여기다 쓰지 말고 그 밑에다 써. 그래서 테스트 7 만들어 놓고 테스트 7.py 얘한테 이 친구가 추천해준 코드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코드였죠. 날씨 지역만 입력하면 날씨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였고요. 자, 실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날씨가 좋은 곳이 없네요. 자, 실행이 완료됐고 저장이 원활하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날씨. 오케이. 미국 뉴욕? 미국 뉴욕. 뉴욕 날씨, 부산 날씨, 파리의 날씨, 핀란드의 날씨, 하와이의 날씨.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군요. 크기 지정이 잘못돼서 요 밑에 부분까지 같이 되기는 하였으나 어쨌든 저런 사이즈 조정만 잘하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들을 막 계속 저장할 수 있다. 그러면 얘가 반복문을 써야지 비로소 기능을 발휘를 하는군요. 그 이전에 네이버에 접속되어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 이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 창에서 그냥 임의의 인터넷 창에 네이버를 접속하고 싶다라는 것도 똑같이 할 수 있나요? 똑같이 할 수 있어. 아까 메인 여기서 요 위치를 좀 알아내 보겠습니다. 요 위치요. 요 위치. 실행해서 요 위치인데요. 1112에 65. 컨트롤 C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테스트 7로 돌아가서 1112에 65요. 이렇게 되어 있는 대로 갈 건데 뭘 할 거냐면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켜보는 거죠. 엔터까지. 근데 얘들 다 앞으로 끌어올 거고요. 이렇게 이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1349가 아니라 1112 65 0.5는 0.2는 0.2초예요. 그래서 이 위치로 가서 뭘 입력할 거야? 카피.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네이버.com www 요걸 입력을 한 다음에 컨트롤 V에서 요거를 컨트롤 V 카피. 얘가 컨트롤 C구나. www.naver.com 얘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해놓고 엔터를 치면 일단 창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챗GPT를 띄워놨던 이 창에서도 그게 실행이 될 거다라는 전제예요. 자, 이번에는 런던, 시드니, 상하이, 남극. 오케이. 실행.
남극도 날씨가 검색이 되네요. 마이너스 31도? 아, 세상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문서에서 저장이 된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오토 마우스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자동화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았습니다.